오늘 들려드릴 좋은 책 이야기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중요한 정보만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저자는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혁신하는 법칙과 전략을 가르치는 세계적 전문가이자 권위자이시고요. 시대의 천재들,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법에 자신의 경험과 연구,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접목시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획기적 지식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책에서는 세컨드 브레인이란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 없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소중한 추억과 아이디어, 지식을 저장하는 디지털 보관소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수첩, 핸드폰 메모 앱, 클라우드 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는 대학생 시절 이유 없이 목구멍에 아픈 통증이 있어 여러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만나는 전문의들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연을 시작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리는 듯 했다. 이 구절을 보니 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던 저자는 자신의 선택이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또는 내가 스스로 건강과 치료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 수백 페이지를 모두 스캔해서 필요 부분을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순서도 재배열하고 주석을 달아서 디지털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자 특정 패턴이 눈에 들어왔고 기능성 발성장애라는 고통스러운 증상의 유형을 찾아냅니다. 기록에서 전문의들이 권고했던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해 실천했고 이전보다 많이 호전됨과 동시에 자신이 복용하던 약이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가려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립니다. 책의 구절에서 보면 심신상관성, 즉 내 몸이 느끼는 방식에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레이브스라는 질환이 있어서 책의 저자처럼 내 몸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의 생각과 감정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각과 감정은 내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떨쳐내는 것이 질병을 없애는 데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원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갇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썼다. 저자가 기록한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같은 과정을 노트나 메모 앱에 써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현재 나의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의미있게 여기는 가치들을 기록해보는 것이 세컨드 브레인의 핵심처럼 느껴졌어요. 세컨드 브레인의 최종 목적은 당신의 생각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컨드 브레인을 구성하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한 4가지 단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이를 간단히 코드 방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수집 단계에서는 공명하는 내용을 수집하라.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하지 말고 그것이 왜 가슴에 와닿는지 고민하지 마라. 대신 기쁨, 호기심, 놀라움, 흥분이라는 감정을 찾아 내면을 들여다보라. 두 번째 정리 단계에서는 실행을 목표로 정리하라. 메모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하며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숙고하라.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집중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급격히 간소해지고 단순해진다. 그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분명한 필터가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추출. 핵심을 찾아 추출하라. 공명하는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 사이의 패턴과 연관성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네 번째 표현 단계에서는 작업한 결과물을 표현하라. 당신만의 아이디어와 이야기,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매우 깊은 성취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즐겁게 하며 교훈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앞선 수집과 정리라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 실천해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거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나아가 SNS와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지식의 공유라는 나눔을 통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으로 확장하는 것에 긍정적, 효과까지 생각하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 지식을 적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평상시에 유용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바로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단순한 일이더라도 생각해볼 시간조차 갖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정보나 가십 기사들, 눈을 사로잡는 안 좋은 내용의 정보들을 무턱대고 듣거나 수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나쁜 이야기나 기사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몸이 좋아지려면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하듯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생각이나 감정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겠죠? 저는 이 책에서 정보 과부하는 정보 탈진으로 이어져 인간의 정신자원에 큰 부담이 되고 우리는 뭔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이 구절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게 일반적으로 많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명확한 필터가 없이 수용하거나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배운 점도 좋았지만 수집 단계에서의 공명하는 정보의 수집과 표현 단계에서의 나에게 영감을 주는 정보라는 단어가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필터 역할을 해주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질,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외부의 저장고에 모아두면 두뇌를 최적화시키지 않고서도 두뇌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 정보를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순간들을 즐기면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 연결, 새롭게 창조하기라는 과정을 통해 세컨드 브레인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나만의 정보, 나의 가치를 찾고 필요 없는 정보는 바로바로 거를 수 있겠죠? 좋은 정보를 알아도 당장 적용하지 않는다면 흘러가는 정보에 불과하니까 앞서 소개한 단계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만의 정보 관리소를 만들어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